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마지막으로 사이가 좋았던 게 언제였을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갈등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관계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대만입니다. 정확히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 일본 영화 상영 금지, 수산물 수입 중단,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 동인 행사까지 강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스야 의원이 질의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답변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할 경우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존립위기 사태. 이건 일본 헌법 해석상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받고 그 결과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직 총리가 국회 공식석상에서 대만 문제를 존립위기 사태로 언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공식 입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국의 일부입니다. 내정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주권과 통일 원칙에 대한 도전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을 침략했던 나라, 중일전쟁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만 발언은 역사적 감정과 안보 문제가 겹쳐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 쇠제젠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은 벨 수밖에 없다. 참수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외교 관례를 완전히 벗어난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보복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빠르고 광범위했습니다. 첫째, 일본 여행 자제령.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신중히 고려하라.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오사카 지역 호텔들 12월 예약의 50에서 70%가 취소됐습니다. 2025년 10개월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820만 명, 전체 방문객의 23%였습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일본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둘째, 일본 유학 신중 권고. 중국 정부가 학생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신중히 고려하라. 셋째, 일본 영화 상영 금지. 짱구는 못 말려, 일하는 세포.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중국에서 개봉이 무산됐습니다. 넷째, 일본 가수 공연 중단. 중국 내 일본 가수 팬미팅과 공연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다섯째,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다시 막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강화된 겁니다. 여섯째, 동인 행사 강제 취소. 2025년 12월 27일부터 28일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코미겁, 중국 최대의 동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일본 IP를 소재로 한 부스 약 14,000개가 전부 강제 취소됐습니다. 행사 일주일 전에 통보됐습니다. 공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의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강화, 2025년 중일 갈등 때문임을 명시한 겁니다. 일곱째, 항공편 대폭 감축.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항공권의 무료 취소 기간을 2026년 3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건 갈등이 최소 석 개월 이상 이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조치를 합치면 이건 사실상 한일령입니다. 과거 한국에 대한 한한령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할까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 생명선입니다. 일본 수출입 물량의 20에서 30%가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대만 해협이 막히면 일본 경제가 마비됩니다. 둘째,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핵심 거점입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일본은 TSMC 일본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했습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일본 남서부 류큐 열도는 대만 바로 북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대만에서 11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하면 일본 영토가 전쟁의 최전선이 됩니다. 미사일이 일본 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직접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넷째, 미일 동맹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미군이 일본 기지를 사용합니다. 일본은 자동으로 전쟁에 연루됩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일본은 대만 문제를 자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철회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발언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일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리 발언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50%,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이 25%입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총리를 지지합니다. 보수층은 더욱 결집했습니다. 중국의 여론전에 밀리면 안 된다.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는 11월 23일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니 섬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영내 잠재적 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공 전자전부대와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대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양국 외교당국자가 회담을 가졌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12월에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중국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습니다. 경제계 교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예정이었던 일본 재계대표단의 베이징 방문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갈등이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 2012년 센카쿠 열도 갈등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은 적극 관여합니다. 한국은 의도와 관계없이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드 사례의 반복 가능성입니다. 과거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강력한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한한령이었습니다. 만약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미일 편에 선다면 중국은 또다시 경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파장입니다.
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일 개입이 전제되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한국 GDP는 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16%나 일본 13%보다 큰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의 교역 및 공급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중일 협력체계 붕괴입니다. 이미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중일 갈등이 심화되면 한중일 삼국협력 전체가 마비됩니다. 한국은 중간에서 외교적 곤란을 겪게 됩니다. 다섯째, 안보 불안정성 증가입니다.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집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일 간 전면 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고 미국의 중재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발적 충돌 위험은 상존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냉각된 관계는 한국에게도 부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중일 관계를 수교 53년 만에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여행 자제령, 영화 상영 금지, 수산물 수입 중단, 항공편 감축, 동인 행사 취소, 사실상 한일령입니다. 일본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생명선인 대만 해협, 반도체 공급망, 지리적 위치, 미일 동맹, 이 모든 이유로 일본은 대만 문제를 자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봅니다. 주권과 통일의 문제입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갈등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경제적 파장, 외교적 곤란, 모두 우리의 문제입니다. 중일 간 전면 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충돌 위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냉각된 관계는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외교 과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국제정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